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육하원 측으로 말하는 보육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 땐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 필요 없을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황달치료 한번 받고 나니까 그때 보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태아보험 들어놓을 걸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지만 말이죠. 그 이후에 첫째 보험 들어주고 둘째, 셋째는 임신 사실 확인하자마자 신경 써서 태아보험을 가입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말이죠.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저처럼 보험으로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이유 막론하고 보험 때문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3개월 만에 해지해버린 고객님의 사례로 영상을 다뤄보려 해요. 이분도 후회할 뻔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꼭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하고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기 보험도 어떻게 들어져 있는지 모르고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는 20대 중반의 산모님이셨고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심장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연락이 온 친척분의 권유로 말이죠. 10년 넘게 보험 일을 하셨으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싶어서 별 생각하지 않고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나온 태아보험 영상을 보다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셨나봐요. 태아보험에서 구성되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어떤 보장인지도 모르고 정작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셨던 거였죠. 조금만 검색을 해보니 산모님께서 가입했던 5만원짜리 설계보다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고 생각한 예산을 5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라도 보장이 같을 줄 알았던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가입을 하셨길래 3개월 만에 해지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 산모님께서 가입하셨던 설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설계는 든든형과 생활밀접형인데 이 산모님께서는 예산을 5만원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든든형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부터 무엇 때문에 해지를 하셨는지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참, 저희 든든형에 대한 영상은 위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추가로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확인해보셨죠? 아이들 보험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성인 보험이라면 모를까요? 골절 진단, 골전 진단, 치아 파절 제외면 됩니다. 상해로 입원을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 골절, 화상, 낙상? 일단 저는 이 정도 생각이 나네요. 그것도 상해로 중환자실에 들어간다? 제한적이라는 게 느껴지죠. 상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해는 질병과 다르게 기본 입원 일당만 넣으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상해 입원 일당이 들어가져 있다면 꼭 제외하셔야 해요. 너무 과합니다. 상해로 뇌 손상이나 내장 손상을 입고 개두, 개훈, 개복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데 뒤에서 나올 상해 수술 1에서 5종 담보에서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제외되었지만 39세 산모님까지는 뇌졸중 진단 담보 2천만 원을 추가할 수 있어요. 30세 만기에서 뇌졸중을 굳이? 라는 생각하셨을까요? 뇌졸중 진단 담보에서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뇌혈관에서도 20%를 지급하니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을 구성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 시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니 최대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를 언급해 볼게요. 우선 보험료를 비교해 볼까요? 허혈 심장 질환만 단독으로 구성했을 때와 허혈 심장 질환 더하기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구성을 했을 때 보험료는 제법 많이 차이가 나죠. 심혈관 질환 비싸요. 근데 왜 구성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생각으로 구분했고요. 위에 보이는 항목이 허혈심장 질환, 아래 보이는 항목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어떠세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진단받는 사례가 제법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리고 확률 자체도 심혈관 질환이 더 높다는 게 보이시죠?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심혈관 질환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직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제외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신데
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팀장님 아이도 태어나고 조리원에 있으면서 아기가 모유도 안 먹고 잠만 자고 얼굴색도 안 좋길래 병원을 갔더니 부정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을 했고 아이 상태가 많이 나쁘진 않아서 경과만 쭉 지켜봐왔는데 당연히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아이들 아토피 걱정 엄청 많으시죠? 부모인 내가 겪어봤다면 더더욱이요. 실손보험에서는 아토피 치료에 필요한 크림, 로션의 보장이 적기는 해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치료도 아니고 길게 봤을 때 여기에 구성된 10만 원? 글쎄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네요. 저희라면 여기에 납부되는 보험료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수도 옛날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은 많이 듣지 못했네요. 애기들 예방접종도 받게 되고요. 수족구, 계절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난 이후부터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 보험에 수족구 진단군 없나요? 추가할 수 있나요?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 저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연간 1회라는 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삭제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꼭 구성하시길 바랄게요. 20만 원에 4,500원. 저렴하지 않죠? 아니, 비싸죠? 많이 비싸요. 어쩌면 수족구보다 더 유용하다면 유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인들도 걸리는 게 독감이잖아요. 있으면 좋은 게 맞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제외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태아보험에서의 꽃은 단연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시기에 기관지염, 폐렴, 장염, 중이염 등등등 증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다인실이 아닌 1인실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입원 일당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입원 일당은 저희는 꼭 최대로 구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성을 했다가 아기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 삭제를 해도 돼요. 나중에 추가하는 건 안 되고요.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2만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5만원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요.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은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앞에 두 가지보단 저렴하니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렇게가 포괄적인 질병 입원 일당에선 최대예요. 딱 이렇게 구성하시길 바랄게요. 중환자실 담보는 이제는 더 이상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신설된 태아특약인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를 구성을 해서 출생 후 1년 동안 보장받으면 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을 구성했다가 아이가 건강하면 1년 이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안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는 질병 수술 1에서 6종 담보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해요. Q는 선천 이상을 뜻하는데요. Q가 있는 종수술과 없는 종수술의 보험료 차이가 제법 나죠. 이 차이가 선천 이상을 보장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선천 이상 수술 담보는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Q가 붙은 종수술은 삭제를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선천 이상이 아닌 수술을 보장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계약 전환 제도도 고려하셔야겠죠. 이 설계에선 결국 Q로 가져가기 때문에 더 비싼 종수술비를 가져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구성하세요. 표적 항암 치료제, 이 설계에서는 빠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갱신형이기는 하지만 1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치료비는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특약으로 두 가지의 담보를 동시에 구성을 해야 하고 최대 1천만 원씩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천만 원을 구성하기엔 보험료의 부담이 상당할 거라 그렇게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300 나눠서 맞추는 방법보단 장애 500, 심한 장애 100 설정을 권장드릴게요. 그 이유는 장애 진단 시에 장애 진단 담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심한 장애로 진단 시에는 장애와 심한 장애에서 각각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1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보장인데요.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따로 구분해놔서 복잡해 보이긴 하죠. 타인에 대한 보상,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 누수를 제외한 재물의 피해 보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누수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는 누수를 보장하는 담보가 가장 비싼데요. 상황에 따라서 엄마나 아빠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보험에선 누수에 대한 보장만 빼도 가능합니다.
누수의 보장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구성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꼭 이 점 안내받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실비와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이루어져요. 31주 이내에 태어나더라도 치료를 받게 된다면 실비와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이루어져요. 없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으니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설계가 끝이네요. 언급을 하지 않은 항목들은 저희도 꼭 필요해서 구성을 한다거나 이 정도로 해지를 할 정도는 아니지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 산모님께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 가입하고 싶진 않다고 해지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셨습니다. 태아특약을 구성할 수 있는 22주 6일 이내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이분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알아보고 가입하길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직 가입을 안 한 보육생들, 가입은 했지만 이게 맞나? 하는 보육생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보육생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